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좀 잠시 먼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도 수사 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전화 연결 지금 바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오늘 저희가 좀 모시고 싶었는데 전화로 만나뵙게 돼서 아쉽습니다. 네, 너무나 죄송합니다. 네, 이따가 10시부터 예. 경기도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아, 관한 법률 토론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네네.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스튜디오로 가질 못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스튜디오에서 뵙는 걸로 하고요. 네, 자, 먼저 바로 수사심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 검찰 수사심의 결과를 보면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수사 중단을 권고하고 뭐 이런 결과를 보면서 많은 뭐 국민들께서는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라고 의아해하시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 네. 우선은 그 수사심의위원회 법적 제도적 문제를 짚기 전에 네, 간단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음, 왜냐면은 저희가 동네에서 술집에서 그냥 술 먹다가 다툰 그 폭행 사건만 하더라도 네, 뭐 수사해보나 마나 벌금 50만 원, 200만 원 요 사이에 꽤 뻔한 사건도 음, 고소가 들어가면 고소인 피해자 조사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 조사하고 관련 목격자 조사하고 그 다음에 네, 가게 내에 CCTV까지 다 확인을 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사건은 정말 검찰의 수사에 대한 어떤 신뢰를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정말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음, 아주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수사 공고 결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수사 아니 중단 수사 권고. 중단 네. 중단 공고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참, 김남국 의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러면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수사심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 제도 자체를 문무일 검찰총장 때 만든 건데, 또 수사와 그 기소를 검찰이 하고 있는 이걸 견제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데, 이 네. 수사심의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또 질문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잘못된 몇 건, 적절하지 않은 몇 건, 이재용 뭐 부회장 부회장. 사건이나 지금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사건이 잘못 결론, 좀 부적절한 결론이 나왔다라고 해서 네.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과거에는 이 기소권, 수사권 남용을 법원이 통제하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음, 피해자 입장에서 아니면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거 호소한다고 한들 평가한다고 한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이 있는지 또는 음, 기소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기소를 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 통제가 적절하게 들어가는 것, 네. 사전적으로 들어가는 게 매우 필요하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오히려 실질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뭐 있을까요? 몇 가지 점에서 이제 지적할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우선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매우 공정하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음, 무작위 추첨한다고 운영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말은 무작위 추첨이라고 하면서 그 실질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변호사들이 막 치우쳐 있거나 아, 아니면은 법조인만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변호사들로 구성을 했는데 그 변호사 딱 경력을 까놓고 보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만 많더라. 이런 네. 어떤 편중된 구성이면 아무리 무작위 추첨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 무작위 추첨과 관련된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인재를 150명에서 한 250명의 위원 풀을 만든다고 하는데 네. 이것 자체를 검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아, 법원에 맡기거나 네. 아니면 제3의 기관에 맡겨가지고 검찰총장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게 매우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심의위원회 이렇게 부의되는 안건들을 보게 되면 열리는 안건을 보면 부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방검사장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이 직권을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2년 동안 보게 되면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 원하지 음, 않은 사건 이런 것들만 열렸어요. 네. 그리고 부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네. 그 일본의 비슷한 제도인 일본의 검찰 심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위원 추천 위촉된 사람이 임명된 사람이 7,300명이에요. 예, 7,300명이요? 굉장히 다양한 인적 구성 아,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실제 심사한 사건이 16만 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을 심사하고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수사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공정한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음, 위원 구성부터 그 다음에 위원 선정 네. 그리고 어떤 사건을 심의하느냐 이런 것들이 모두 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찰의 손을 떠나서 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수사심의 신청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 또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것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런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수사심의 만들면은 검찰을 견제한 장치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디테일하게 보니까 뭐 우리가 더 세세하게 고치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나온 결론들이나 이런 걸 보면 네.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음, 맡겨가지고 네. 검찰이 원하는 결론을 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면피용 기구로 아하. 전락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수사심의위원회 이제 그 현안위원회라고 하는데 그 현안위원회가 열릴 때 음, 제대로 된 타당한 결론이 나오려면 네.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고 하면 수사 기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운영 규칙이나 운영 지침을 보게 되면요. 30페이지 정도, 30페이지 이내에 음, 의견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재용 그 부회장 사건 같은 경우에 뭐 1년 7개월 수사해가지고 수사 기록만 20만 쪽이 넘는다. 네. 어마어마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냥 피의자로 소환한 소환 조사만 한 530페이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 30페이지 이내로 줄일 거며 예외적으로 특단적으로 그것을 좀 더 분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음, 뭐 한 그걸 100페이지 네. 이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으로 과연 음, 그것만 보고 하루 동안에 타당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 아, 좀 적절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검언유착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사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니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수사를 해보고 그 수사 자료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핵심 피의자도 부르지 않고 심지어 수사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압수된 휴대폰에 포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인지 좀 음, 납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수사 중단 권고 이 수사심의에서 내린 이 결론을 뭐 수사팀에서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받아들여지지 말아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판단할 필요조차 없는 게요. 네. 그 법무부 장관이 이미 이 권원 유착과 관련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독립되게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시가 그렇기 있었죠. 때문에 이미 수사하라라고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음, 수사하지 말라는 수사팀의 선택지는 이미 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아, 들고요. 예, 예, 뭐 법무부 장관님의 수사 지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사안은 너무나 마땅히 수사를 해서 의혹을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면 수사심의에서 권고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걸 이렇게 뭐 무시하냐? 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 받아들여 왔는데 이거는 예, 예, 무시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요. 네, 이것은 이미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음, 장관의 수사지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수사팀은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권고안을 존중하지만 존중하지만 따를 수가 없다.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따를 수가 없다. 네. 법무부 장관의 명령, 수사지휘를 근거로 삼아서 따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 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이유나 타당한 근거를 자세하게 좀 설시하면서 네. 권고안을 이렇게 보내줬으면 막 이야기 그 하나하나 이렇게 좀 반박 논박하면서 이야기할 텐데 그게 없어서 수사팀의 논박이 구체적 논박이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팀은 이 지금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압수수색 물품에 대한 분석 중이다. 그리고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내서 이 정도로 저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궁금한데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 그 유심치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참 보기 힘든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물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곤 있지만 뭐 이 몸싸움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뭐 이거 그냥 그 부장검사님께서 예. 그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부장검사가 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좀 국민의 눈에 봤을 때는 좀 상식적이진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네. 아니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부장검사가 그 뭐 하는 거냐고 뭐 지금 막 뭘 누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그렇죠. 뭐 하는 거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지금 페이스북이란다. 네. 비밀번호 아이디 그런 예. 기능을 쓰지 않고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쓰기 누른다.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줬으면은 좋았을 텐데 네. 그걸 무시하고 자꾸만 뭘 누르는 그런 어떤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부장검사 입장으로서는 네. 그것을 제지하고 말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후에 이거 가지고 뭐 사후적으로 비밀번호 누르고 있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취재해가지고 이렇다라고 서로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거고요. 예. 그 상황을 평가를 하려면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가 어떠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그 상황은 무엇인가 의심되는 뭔가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장검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걸 먼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은 그냥 사무실 전화로 전화해도 되고 사실 뭐 이게 휴대전화 만지기 전에 압수수색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려고 했고 또 뭔가 누르는 듯한, 그러니까 유심치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뭔가 조작을 해서 훼손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압수수색하는 그 부장 검사 입장에서는 그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약간 해프닝이 있었다는 건데 실제로 압수수색하는 경우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뭐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 압수수색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비밀의 방에서 막 그거를 폐기하고 있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 영화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뭐 도박장이나 뭐 이렇게 마약 그런데 이렇게 급습을 하면 막 변기에 물을 내려버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증거물 되는 돈이나 이런 것들 막 먹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 만에 하나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비하는 게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도리죠. 백함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국민들도 압수수색 당할 때 그렇게 행동해도 되냐고, 한동훈 검사장처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조력 받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검찰 내부의 상황들 또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수사심의 관련된 일들, 국민들이 볼 때는 좀 혼란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이런 거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국민들께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너무나 송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그 시끄러울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오히려 그 검사는 자신의
충실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논란이 있어가지고 오해가 있어가지고 벌어진 해프닝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데 네. 자꾸만 언론에서 이것을 키우려고 하는 듯한 아. 네, 이게 무슨 검찰의 독직행위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을 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뭐 압수수색 영장을 빌미로 삼아갖고 폭행하려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자, 그렇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사건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언론 보도가 일부 편향되거나 일부러 사건을 만들고 논란을 키우려는 듯한 그런 보도도 있어서 아하. 조금은 많이 안타깝고 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제 곧 있으면 검찰 인사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인사위원회가 한번 뭐 연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다시 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이런 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갈등이 불거진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인사권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어가지고 네. 그 인사권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선 검사에 대한 그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네. 한다면 이것은 그걸 검찰총장과 이렇게 뭐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그리고 검찰의 의견을 적절하게 청취만 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규정상에도. 그렇게 의견 청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들어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인사의 핵심은 검찰의 민족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 그리고 검찰의 지금까지 있었던 수사와 기소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해서 인사를 하는 게 맞고 네. 그 인사는 대폭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뭐 저희 댓글 중에도 어제 밤에 토론 출연하시고 또 아침에 방송 출연하시고 너무 바쁘신데 너무 무리하면 나중에 지쳐서 힘들다 이런 말씀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바쁘시겠지만 건강 챙기시면서 의정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참 쭉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검찰 개혁, 검찰이 이대로는 안 된다. 또 특히 검언 유착이라는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풀고 가서는 제대로 풀지 않고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검언 유착 이 사안은 엄중하게 저희가 끝까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사심의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했는데 수사심의가 만들어진 계기 또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나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이 풀도 정말 작고 풀이 아까 일본 예도 들었지만은 7,300명이 되는 풀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는 150명, 뭐 250명 이 정도. 특히 그렇게 된다면 반영되는 여론 목소리가 더 그 협소해지고 특히 법조인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된다면 특히 교수들이나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전문직으로 가면서 일반 상식들 또 국민들의 생각과는 괴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수사 관련된 자료를 조금만 들여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30페이지 정리해서 내라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이게 뭐 1, 2년 정도 수사를 해왔던 건데 그렇게 어떻게 다 압축을 합니까? 그걸 가지고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 이번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걸 판단해서 수사심에서 판단해서 수사를 중단하는 권고를 내리고 그걸 따라야 된다? 글쎄요. 그렇게 된다면 수사심의에 무조건 다 넘겨서
대검에서 부담스럽거나 좀 처리하기 싫은 것들 넘겨서 그런 150명에서 250명에 되는 풀이 들어가 있는 수사심의에서 판단받아서 다 처리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염려가 된다는 게 김남국 의원의 설명이었습니다.